가장 눈에 띄게 줄어든 부분은 연구개발, R&D 예산입니다. 현장에서는 기초과학 연구가 흔들릴 거라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렇게 아낀 돈으로 노인 일자리와 사회 간접 자본 투자를 늘린 건 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윤우 기자입니다.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보다 16% 넘게 삭감됐습니다. 전년보다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든 건 1991년 이후 처음입니다. 연구비 예산은 무조건 올린다는 식의 잘못된 관행을 끊겠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당장 정부 출연 연구기관 예산부터 크게 깎였습니다. KBS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가 슈퍼컴퓨터를 연구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올해 초 미세먼지 속 세균이 호흡기 손상을 일으킨다는 걸 밝혀낸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곳은 주요 사업비가 약 28% 감소했습니다. 수행하고 있는 과제든 계획하고 있는 과제든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됨에 따라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뒤 타격이 현실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사람이 일단 이 연구실을 떠나면은 지금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다시 육성하는 데는 적어도 2, 3년이 또 걸리게 됩니다. 아껴야 한다는 원칙이 반영된 연구개발 예산과 달리 증액된 분야도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내년도 역대 최대 규모인 103만 개가 공급되고 수당도 6년 만에 7% 정도 오릅니다. 예산이 32%나 늘었습니다. 올해 10% 넘게 줄었던 SOC 투자 예산은 내년엔 5% 정도 늡니다. 가덕도 공항건설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기 개통 영향이 큽니다. 수혜 대상이 뚜렷한 이른바 총선용 예산을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OC를 선거와 연계시키는 건 너무 지나친 상상력이신 것 같고 전국에 필요한 필수 소요를 반영을 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은 고령화 현실을 반영한 조치이고 SOC 예산의 경우 안전 관련 사업비를 늘린 거라면서도 사업별 액수 증감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하고 빠른 뉴스는 KBS 뉴스 채널을 구독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뉴스 제보는 언제 어디서든 카카오톡이나 KBS 앱으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와 함께 KBS 뉴스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